You make me nervous and I pretend that I'm just fine. I don't know why you gotta keep messing with my mind. 안녕하세요. 이재석입니다.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또 시원한 물이 생각나고요. 이제 시원한 물을 우리가 또 마시고자 하면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 이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시기고, 그 좋은 물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정수기를 선택을 하십니다. 물론 생수도 있지만 정수기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많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이 좋은 물이고 어떤 정수기가 좋은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든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좋은 물과 정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프링 이제 저희 제품 이제 정수기 이름이고요. 영화 클립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80년대 중반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영화 써니 한 장면입니다. 써니 한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요런 대사가 나옵니다. 미래엔 물도 사먹는다고 하지 그러나 라고 하니까 밑에서 이제 대답이 이렇게 나오죠. 물을 미쳤다고 사먹나 라고, 요런 대사가 나옵니다. 80년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미친 시대에 살고 있고요. 물도 사 먹어야 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물이 굉장히 깨끗했었고 물을 사 먹는다는 걸 생각도 못 하던 그런 시절인데,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물을 사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음용수 이용 현황을 한번 보면은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생수를 쓰시는 분들이 21%, 그리고 수돗물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수 쓰시는 분들이 4%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기타 31%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한 가지가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끓여서 드시는 분들.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법이고, 그리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끓여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끓여서 드시는 방법은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맞았습니다. 왜 맞았냐면은 예전에는 대부분 물이 문제가 됐던 거는 수인성 전염병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끓여서 드시면은 충분히 물의 기능을 할 수 있었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인성 전염병보다는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끓이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요걸 인지하시고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류가 처음부터 먹었던 물을 제가 왜 언급하냐 하면은 인류는 수세기 동안 계속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몸도 변화해 왔습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해 왔는데, 그렇다면은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물이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네 가지 중에서 어느 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산성수일까? 알칼리수일까? 아니면 지표수일까? 지하수일까? 예. 확실하게 1번은 산성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고 2, 3, 4번이 굉장히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지하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하수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느 걸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답은 3번입니다. 답은 지표수입니다. 지표수인데 지표수이자 알칼리수입니다. 지표수가 알칼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수가 알칼리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표수는 pH 7.35에서 7.45를 유지하는 알칼리수입니다. 왜 7.35에 7.45냐 하면은 우리 혈액의 농도가 7.35에서 7.45를 유지해 줍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혈액하고 똑같은 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물이다. 그 물은 지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물질들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두 번째, 박테리아, 세 번째, 염소, 네 번째, 녹중금속, 다섯 번째, 잔류 농약 및 의약품, 여섯 번째, 환경 호르몬인데, 이 중에서, 자, 끓이면 해결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끓이면 해결되는 게, 자, 바이러스, 끓이면 확실하게 해결될 것 같고요. 박테리아도 해결될 것 같고, 염소는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찝찝하고요. 녹중금속은 해결이 안 되고요. 잔류농약 및 의약품 해결 안 되고요. 그리고 환경호르몬 해결 안 됩니다. 자,
끓여서 해결되는 거는 단 2가지 정도.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예전에는 끓이는 게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물에 염소도 없었고 녹중금속도 없었고 잔류농약비 의약품도 없었고 환경 호르몬도 없었고 단지 예전에 끓여 먹는 이유는 위에 2가지 때문에 끓여 드셨는데 지금은 사실 물에 위에 1번이라든가 2번보다는 3, 4, 5, 6번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생수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생수 많이 사 드시는데 생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수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인정하고 박테리아도 없다고 인정하고 생수는 염소가 없죠. 그리고 녹중금속도 일단 없다 생각하고 잔류농약 및 의약품 생수는 들어있지 않다고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환경호르몬 이건 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뭔가 좀 찝찝한 구석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생수는 자연의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자연의 물을 그대로 받아놓으면은 한 달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 유통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생수는 썩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체 분해 효소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은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수는 썩지 않습니다. 유통기간이 얼마다? 보통 2년 정도다. 생수는 자연의 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공식품이다. 지하수를 끓여 올려서 싹 걸러서 합성 보존제도 집어넣고 합성 미네랄을 집어넣은 생수는 가공식품이다. 즉 자연에 있는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정수기는 안전할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용하는 정수기는 안전할까? 자, 여기서 이제 정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정수기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고 못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수기 성능 따라 달라집니다. 박테리아 예고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요. 모든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염소는 다 제거합니다. 녹, 중금속, 여과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수기의 성능에 따라 갑니다. 잔류농약 및 의약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수기의 성능 따라가기 때문에 여과할 수 있고 여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호르몬 이것도 여과를 할 수 있고 여과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수기의 여과 성능은 필터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터 성능. 즉 필터 성능이 좋은 정수기를 쓰면은 좌측에 있는 6가지 부분들을 다 예고할 수 있는 거고 필터 성능이 떨어지는 정수기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단지 염소 하나 예고하는 걸로 아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물이 왜 중요하냐? 인간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조 개의 세포. 60조 개의 세포가 카드헤린이라는 단백질로 붙어가 있는데 이 세포가 물에 떠가 있습니다. 떠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들은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얘기는 물이 좋지가 않으면 세포도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리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녹아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제일 중요한 게 미네랄이죠. 비타민도 있지만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이 왜 중요하냐면은 미네랄은 비타민하고 달리 우리 몸의 모든 생리대사를 관여하는데 미네랄은 절대적입니다.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이 있고요, 칼슘이 있고 철, 인, 칼륨들이 있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근육 경련과 관련이 있고요, 칼슘은 골다공증, 그리고 철은 빈혈, 인은 발육불량, 그리고 칼륨은 식욕감퇴, 변비, 구토, 근육 약화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철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 철이나 드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철, 우리가 인체가 흡수할 수 있는 철은 이온화된 미네랄이 필요한 거죠. 이온화된 미네랄. 가장 대표적인 게 식물들이 땅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이온화된 미네랄을 흡수하는데 이온화된 미네랄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흡수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보다 유용하고 뛰어나고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물을 드시는 겁니다. 전 세계가 미네랄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 가정까지 오느냐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강 발원지인데
원래 1급수죠, 1급수. 발원지는 1급수인데,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뭘 만나냐 하면은 폐탄강수도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중금속이 들어가죠, 중금속. 계속 흘러오다 보면은 뭘 만나느냐, 의약품들. 한 번쯤 눈찍 감고 싱크대에 먹다 남은 약을 버려보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물들이 하천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첨가되는 게 농약. 대부분 하천 주변에는 논이 있기 때문에 논에 많은 농약들을 뿌리게 됩니다. 거기서 알게 모르게 농약 성분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모여진 물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한강 물도 조사해보고 북한강 물도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의약품들이 나왔습니다. 항생물질도 나왔고요. 남한강, 북한강 공이 똑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팔당호에 있는 잉어의 중금속 농도를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기준치 초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27배. 그리고 팔당호에 있는 누치 같은 경우도 납이나 카드뮴이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퇴적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카드뮴이라든가 구리라든가 납 이런 퇴적물들이 물에 많이 녹아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물 속에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데 충분히 여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먹는 그 물속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들이 정수장을 거쳐서 수도 배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오는데 이 수도 배관이 예전에는 대부분 다 주철관을 사용했습니다. 주철관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교체하는 게 에폭시 배관으로 교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에폭시 배관이기 때문에 녹지극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에폭시 배관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검증이 안 됐다고 나오죠. 에폭시 배관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었고요. 두 번째가 에폭시 배관은 높은 온도에서 수압이 높아지면 온도가 올라가죠. 높은 온도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이 됩니다. 자, 비스페놀 A 농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의 비스페놀 A 농도가 쿠웨이트의 크레아틴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스페놀 A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비스페놀 A는 어떤 물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비스페놀 A는 여기 보면은 일단 발암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암물질이고 당뇨, 비만, 성조숙증, 불임을 유발하는 나쁜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BPA, 비스페놀 A는 첫 번째가 발암물질이고요. 그리고 성조숙증, 불임 등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게. 자, 이 관을 통해서 아파트로 지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파트 지하로 들어오게 되면은 요즘은 물론 관리를 잘 하시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아파트 지하 배관에 이렇게 녹슨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녹물이 묻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가정으로 딱 올라오게 되면 집에서 묻은 설거지 물이죠. 이 내용은 울산 MBC에서 방송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가정에 들어오는 상수도는 설거지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을 설거지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과일 씻는 용도로 씁니다. 자, 여름에 포도 많이 드시죠? 포도 많이 드시는데 이 물하고 여기 있는 물하고 여기 있는 물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똑같은 물입니다. 같은 물인데 심리적으로만 다른 거죠. 이 포도 드실 때 이 물 다시 정수기에 안 씻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마시는 물만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들어가는 섭취하는 물도 우리 몸에서 다 흡수하는 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쌀 씻을 때는 수돗물로 씻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할 때는 정수기 물에 씻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의 반은 무슨 물이다? 수돗물이다.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방법이죠. 물을 쓸 때 보면. 왜 이렇게 쓰느냐? 왜 이렇게 썼냐? 현재 대부분의 정수기들이 직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한 유량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정수기 물로 과일도 씻을 수 없고요. 쌀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수돗물로 일단 씻고 마지막을 정수기 물로 쓰는 거죠. 이게 정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정수기들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생수를 쓰는데, 자, 생수는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생수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문제가 되냐? 세균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시다 남은 물 하루만 지나도 세균 득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세균이 많이 생기느냐? 여기 보면은 생수에는 염소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염소가 없다는 얘기는 세균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 한 마리라도 그 안에 녹아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세균이 번식을 한다. 어느 정도 속도냐? 이 정도 속도입니다. 한 마리를 없을 때는 세균이 안 보이지만 20분이 지나면은 2마리, 40분이 지나면 2의 제곱성, 80분이 지나면 2의 3성, 계속해서 하루 24시간이 지나면 1440분이 지나면은 2의 72성마리만큼의 세균이 번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수는 일단 개봉을 하면은 48시간 이내에 다 소비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500ml 병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무실 가면은 거꾸로 엎어놓은 생수통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보통 일주일 이상 가죠. 근데 거기는 염소가 없습니다. 염소가 없어서 세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기하급수적으로 세균이 번식한다. 그러면 이제 배탈 같은 게 날 수 있고요. 여름에 이제 복통 같은 게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를 쓰는데, 자척그림과 우측그림이 정수기가 비슷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 자척은 UF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그러고, 우측은 RO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정수기는 구조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단지 겉에 케이스는 다른데 내부 구조는 거의가 비슷합니다. 자척그림하고 우측그림하고 딱 보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좌측에 없는 게 우측에는 하나가 있었죠. 이 펌프입니다. 펌프. 원래 UF 멤브레인 방식은 중공사막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 나온 거는 혈액 투석용입니다. 원래 이게. 혈액을 예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기술을 정수기에 응용한 겁니다. 필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필터가 있으면 단면을 보면은 가는 실타래 모양으로 이렇게 모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혈액을 투과시켜서 예고하는 방식인데 이게 초기 성능은 좋은데 조금만 사용하면 여기에 이물질들이 낑깁니다. 이물질이 끼면서 여기서 또 다른 세균 번식의 원상이 되기도 합니다. 막힌 구멍에서 세균이 번식하고요. 역삼투압은 역삼투압, 그 말 그대로 삼투압을 거꾸로 돌리는 거죠. 농도가 옅은 용매가 농도가 진한 용매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농도가 진한 쪽에서 농도가 옅은 쪽으로 거꾸로 가압을 주는 거죠. 그 가압을 주기 위해서 이게 가압 펌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압 펌프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기무기 화합물 일부를 예고하고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앞에서 미네랄의 중요성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미네랄을 다 걸러버리고요. 2차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수조 탱크가 있는데 여기에는 염소가 없습니다. 염소가 없기 때문에 세균이 한 마리만 들어가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리터 정수 시 3리터 물이 소모가 됩니다. 여기에서 4리터가 들어가면은 4리터의 물이 들어가면은 1리터는 정수로 나오고요. 3리터는 폐수로 버려집니다. 이 물이 폐수냐? 폐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수돗물인데 역삼투압 방식을 여가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오는 물들입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과다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가압 펌프가 돌아가고요. 냉온 정수기 유지를 위해서 냉수와 냉열기에 온수에 그 히터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켜져가 있고 계속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소모량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역삼투압 정수기하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정수기 똑같은 정수기입니다. 똑같은 정수기인데 가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위에 거는 60개월 할부고요. 밑에 거는 36개월. 이게 의무 구매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기간입니다. 60개월 쓰면은 24,110원씩에 60개월 쓰면 144만 6천원. 3만 2천원씩이가 36개월 쓰면 115만 9,560원이 되는데 28만 7,040원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제품 차이가 아니고 사용하는 개월수 차이입니다. 이게. 내가 할부를 몇 개월 할 거냐에 따라서 돈이 이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대표적인 국내 정수기의 렌탈 비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SK 같은 건 39,110원, 청운아이스 36,000원, 이거 다 60개월 할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6개월 49,900원인데 밑에 거 같은 경우 60개월 쓰면 234만원. 돈 다 주고 쓰는 거죠. 그리고 36,900원 60개월 하면 221만 1,400원. 그리고 49,900원씩 36개월 하면은 179만 6,400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거는 품질하고 가격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개월 할부로 썼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수기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역삼투압입니다. 요즘은 준공삼합 방식은 잘 안 씁니다. 요즘은 잘 안 쓰고 대부분 역삼투압이다 보니까 안에 저수조가 있고요. 저수조가 있다 보니까 쌀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바로 직수로 씻지 못하다 보니까 수돗물이 씻고 마지막에 정수물이 헹구는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프링 정수기를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스프링 뭐가 좋은데 7가지 좋은 물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물이고요. 두 번째, 깨끗하게 지켜준 물이고, 세 번째, 기술이 다른 물이고, 네 번째, 환경까지 생각한 물이고, 다섯 번째, 다양하게 쓰이는 물이고, 여섯 번째가 경제적이고, 일곱 번째가 관리도 쉬운 물. 요게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물이라는 거. 몇 년 전에 대구에 수돗물이 조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과부라 화합물. 우리가 후라이팬 코팅제로 쓰는 과부라 화합물이 수돗물에 녹아 있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스프링 정수기 과부라 화합물을 여과할 수 있는 NSF P473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인정을 받는 과 동시에 이 정수기는 과부라 화합물 여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지켜진 물, 몸에 좋은 미네랄은 지키고 140가지 이상 유해 물질은 제거한다. 미네랄은 지키고 0.2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네랄은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시키고 14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은 앞에 환경 호르몬을 포함해서 해로운 물질들은 다 여과를 합니다. 자, 여과 방식은 여과작용하고 흡착작용하고 두 개 동시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이 다른 물, 어떤 물이냐? 정수기는 생명이 필터입니다. 필터. 생명은 필터인데 필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그 정수기의 품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코코넛 껍질을 분사에 가열하여 얻은 탄소로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압축 활성탄을 만들었고요. 코코넛 가루를 압축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압축 활성탄의 기공을 통해서 140가지 유해 성분을 흡착하든가 아니면 여과를 해서 걸러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한 물. 요즘 지금 가정에서 PET병을 함부로 못 버리죠. 깨끗하게 씻어서 라벨 붙은 거 다 떼어서 분리해서 잘 밟아서 버려야 됩니다. 자, 필터 하나면은, 이스프링 필터 하나면은 2리터 페트병 2,500개를 절약하는 것과 같다. 자, 이 필터 하나가 여과 능력이 5,000리터입니다. 이 5,000리터의 여과 능력은 2리터 PET병 2,500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년 동안 가정에서 이스프링 필터 하나를 사용하면은 PET병 2,500개를 버려야 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재활용 용기에 담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요즘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함부로 예전같이 못 버립니다. 즉,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쓰이는 물. 자,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음용수만 생각하는데 음용수는 극히 일부입니다. 내가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제 컵을 통해서 내가 마시는 물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외에 내가 식사를 통해서 마시는 물, 다른 차, 음료를 통해서 마시는 물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음용을 통해서 마시는 물이 극히 많지 않다는 걸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물이 입 안에 닿는 양치할 때 쓰는 물, 정수기 물이면 더없이 좋겠죠? 두 번째, 천물이 중요한 쌀 씻을 때. 왜 그러냐? 모든 수돗물에는 염소가 붙어 있습니다. 염소라는 성질은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쌀 씻을 때 보셨는데, 처음에 정수기, 수돗물로 쌀을 씻으면은, 그다음부터 정수기 물로 씻더라도 염소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입에 들어가는 과일, 채소 씻을 때, 앞에 포도 씻는 거 보셨죠? 포도 씻을 때 바로 정수기 물에 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닿는 세수할 때 예뻐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반려동물 굉장히 중요하죠. 반려동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 씻길 때 정수기 물 쓰시면 됩니다. 정수기 물. 네. 다양하게 쓰이는 물. 모든 걸 직수 타입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물들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물, 어떠냐? 1리터당 약 83은 경제적인 이스프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초기 구매비가 얼마냐면 105만 원, 퍼식 기준이고요. 요거 필터 포함입니다. 그리고 렌탈료 없고요. 필터 구매료가 5년간 4회 구매하게 됩니다. 4회 구매하면은 25만 8천 원 해서 4회 구매하면 103만 2천 원. 네. 그리고 5년간 총 비용이 200만 8만 2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리터당 평균 비용이 얼마냐? 83원 28전이 나오는 거죠. 83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또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별도 부분이 이제 받을 수 있고 굉장히 경제적인 물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좋은 물이라는 게 어떠냐는 얘기죠. 140가지 이상 유해 물질 제거한다. 자, 앞에서 제가 비스페놀 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스페놀 A, 비스페놀 A는 발암 물질이고요.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자, 14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이스프링의 기술 자료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정수기는 이런 물질들을 이런 유속에서 몇 프로 걸러냅니다라고 다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틴 LI, 녹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라돈.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라돈 물질. 그리고 노닐페놀. 이 노닐페놀이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 노닐페놀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섬유유연제에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섬유유연제, 노닐페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일을 일으키냐? 유방암 발암 인자입니다. 유방암 발암 물질입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섬유유연제를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옷이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입고 싶어서 이걸 넣게 되는데 그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성분이 노닐페놀입니다. 그 다음에 A형 간염 바이러스도 예거하고요. 그리고 푸탈레이트. 푸탈레이트. 애기들 젖병을 끓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타 바이러스, 그리고 또 있는 게 소아마비 바이러스 등등 해서 140가지를 여과하거나 감소시킨다고 기술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 자료가 거짓 자료라면은 바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 스프링을 국내에서 수년간 지금 판매하고 있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자료가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문에 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프링 환경 호르몬도 걸러내는 전 세계 최초의 정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도 걸러내는 전 세계 최초 정수기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아메 이스프링 미국 위생재단 NSF에서 먹는 물 관련 표준을 세계 최초로 인정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5종의 신종 유해 물질 모두를 걸러내는 정수기는
아메이 이스프링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여기 보시면은 15종이 어떤 거냐면 소염 진통제도 있고요. 여기 제초제도 있고요. 유교 화합물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항생제도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제도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싱크대를 통해서 버렸던가 아니면 길 가다가 잃어버린 약병이 있다든가 여기서 나오는 이런 의약품들이 그대로 계월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그 강물을 여과해서 먹게 되는 거죠. 자, 이스프링 105만 원이고요. 365일 사용을 하면 1일 사용 비용 2,876원이고요. 5년간 사용 시 1일 비용 1,140원입니다. 5년간 필터 포함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정수기를 왜 사용하냐고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 모든 분들이 대답하시는 게 중 하나가 건강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좋은 물을 드셔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떤 물이 좋은 물이냐? 몸에 필요한 것은 다 녹아 있어야 되고 몸에 필요 없는 것은 다 예고하는 게 좋은 물입니다. 그건 어디서 한다? 정수기 브랜드가 하는 게 아니고 정수기 필터에서 예고를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 건강한 물을 만드는 거는 좋은 필터가 건강한 물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필터를 가진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오늘은 정수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물을 많이 찾게 됩니다. 시원한 물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 시원한 물을 드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원한 물이 건강한 물, 좋은 물이면은 더 우리가 여름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정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수기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